밥 한 끼로 30년 인연이 끝났다면 믿으시겠어요? 딱 한 끼였습니다. 그 밥상 앞에서요. 평생 함께했던 친구와 수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말로는 절대 몰랐던 진짜 마음이 숟가락 드는 한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맞아? 70살 박영자 씨, 30해를 함께했는데 그날 밥상에서 처음으로 친구의 진짜 얼굴을 봤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마음이 확 식어버린 그런 경험. 우리 나이에요. 사람 때문에 속 끓이고 상처받고 그런 거 이제 지치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단 한 끼 식사만으로도 그 사람이 내 편인지 멀리해야 할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영자 씨가 겪은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 마음을 꿰뚫어보는 결정적인 5가지 순간 함께 나눠볼게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사람한테 받는 상처 정말 확 줄어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밥값 한 번 안 내는 사람, 평생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박영자 씨가 30년 친구와 인연을 끊게 된 결정적 이유가요. 그 친구 김순자 씨, 평생 한 번도 밥값을 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눈 감아줬어요. 형편이 어려우려니, 처지가 안 되려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0년이에요. 30년.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가 낼게라는 말을 안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김순자 씨가 먼저 어디 가서 차 한잔 할까?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산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요. 아니면 어머,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라고 하고요. 박영자 씨가 말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내가 바보였구나. 이 사람이 날 돈통으로 본 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을 말이에요. 65세 정명희 씨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만난 이웃이 첫인상이 정말 좋았대요. 인사성도 바르고 말씨도 곱고 웃음도 밝았거든요. 그래서 명희 씨가 먼저 점심을 대접했어요. 환영의 의미로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웃이 밥값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고마워는 하는데 다음엔 내가 살게요라는 말은 없어요. 2번째, 3번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갈수록 뻔뻔해지더라고요. 5번째 만남에서는 아예 비싼 일식집을 추천하면서 여기 맛있다더라고요. 한번 가봐요라고 했대요. 물론 계산은 명희 씨가 했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간단해요. 어릴 때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거예요. 부모나 형제들이 모든 걸 다 해주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주는 기쁨을 몰라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버릇이 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받기만 하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베풀어야 할 때는 슬그머니 사라져요. 명희 씨가 7번째 만남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오늘은 언니가 한번 사보시면 어때요? 라고 직접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웃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래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서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라며 온갖 핑계를 늘어놓더니 그 다음 주부터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감사 표현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고맙다, 잘 먹었다는 말을 해도 진심이 안 느껴져요. 마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행동하죠. 68세 윤복순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 고마워할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밥상에서 어떻게 알아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메뉴 고를 때는 적극적이면서 비싼 걸 골라요. 둘째, 맛있게 먹으면서도 다음엔 내가 살게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셋째, 계산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거나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옛 어른들이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하늘도 싫어한다고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통행길 같아서 결국 주는 사람만 지치게 되거든요. 박영자 씨는 그날 김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순자야, 30년 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각자 살자.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어. 그리고 정말로 연락을 끊었대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이용당하면서 살 이유는 없잖아요라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72세 김인자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지인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 지인이 늘 인자 언니는 마음씨가 따뜻해서라며 칭찬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특히 기가 막혔던 건 그 지인이 문화센터 수업 끝날 때마다 인자 언니, 우리 오늘 뭐 좀 먹고 가요라고 제안한다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인자 씨가 하고요. 심지어 언니가 사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라며 당당하게 말하더래요. 인자 씨가 오늘은 당신이 한번 사세요라고 했더니 아, 오늘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요라고 하더래요.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이런 식이니까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해요. 결국 인자 씨도 그 지인과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로 했대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마음은 다르더라고요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황 파악을 정말 잘해요. 누가 호구인지 금방 알아차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계속 달라붙어요. 마치 거머리처럼 말이에요. 76세 오순희 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평생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정말 받기만 해요.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이용당하면서 살 이유는 없잖아요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밥만 먹었을 뿐인데 진짜 내 편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68세 이종수 씨 얘기 들어보세요.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어봤어요.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같은 부서 동료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박 씨예요. 이분과 밥 먹으러 가면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식당 들어갈 때부터 달랐거든요. 종수 씨, 어디 앉는 게 좋을까요? 창가 자리 좋아하시죠? 라며 세심하게 신경 써줘요. 메뉴 고를 때도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저는 뭐든 괜찮으니까 편하게 고르세요라고 해요.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식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면 더 좋아요. 어머, 맛있어 보이네요. 종수 씨부터 드세요라며 좋은 걸 먼저 권해줘요. 반찬도 이거 좋아하시죠? 라며 슬그머니 밀어줘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제일 고마웠던 건 식사 속도였어요. 종수 씨가 원래 천천히 먹는 편인데 박 씨는 절대 재촉 안 했어요. 오히려 천천히 드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라며 배려해줬어요. 종수 씨가 화장실 갔다 와도 다 식었네요. 따뜻한 걸로 더 시킬까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런 분과 밥 먹으면 어떨까요? 정말 맛있어요. 똑같은 음식인데도 더 달고 더 고소하고
뭔가 특별한 맛이 나요. 집에 돌아가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이 씨는 정말 달랐어요. 식당 들어가자마자 여기 앉으라며 혼자 결정해버려요. 창가 자리든 구석진 자리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 맛있다니까요. 이걸로 해요라며 일방적으로 정해버려요. 종수 씨가 저는 매운 걸 못 먹는데요 라고 해도 이 정도는 안 매워요. 괜찮아라며 무시해요. 음식 나오면 더 기가 막혀요. 혼자서만 먹어대요. 나눠 먹는 음식인데도 좋은 부분은 다 자기가 가져가요. 새우가 5마리 있으면 3마리는 자기가 먹어요. 그러면서도 빨리 먹어요. 식으면 맛없어요라며 재촉까지 해요. 더 힘든 건 대화예요. 식사 내내 자기 자랑만 해요. 내가 이번에 계약 따낸 거 알죠? 과장이 나한테 칭찬했어요 라며 자기 얘기만 늘어놓아요. 종수 씨 얘기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종수 씨 말로는 이 씨와 밥 먹고 나면 체했다는 거예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두통까지 왔대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소화를 방해해요. 위산도 많이 나오고 장운동도 둔해져요. 반대로 편안하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해요. 불편하면 긴장하고 편하면 이완돼요. 종수 씨는 지금도 박 씨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어요.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즐거운 시간이래요. 반면 이 씨와는 퇴직 후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다고 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함께 밥 먹을 때 우리 몸이 편안한지 확인해 보세요. 소화 잘 되고 기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면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속 답답하고 체하고 빨리 끝나길 바라면 거리 둬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몸의 신호를 믿으세요.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3번째, 나눠 먹는 음식에서 혼자만 챙기는 사람, 절대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72세 한복순 씨가 겪은 일인데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 5명이 해물전골집에 갔어요. 그중 한 명이 김숙자였는데 평소에 점잖고 괜찮은 사람으로 통했어요. 말씨도 부드럽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평판도 참 좋았거든요. 4인분짜리 해물전골을 시켰어요. 5명이서 먹기에 넉넉한 양이었죠. 전복, 새우, 소라, 가리비까지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다들 와, 정말 푸짐하네라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김숙자가 보인 행동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전골 안에 있는 새우와 전복을 모조리 자기 접시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젓가락도 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싹 다 가져가더라고요. 복순 씨랑 다른 친구들은 너무 당황해서 말도 못했어요. 어머, 빨리 먹어. 식으면 맛없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좋은 건 다 자기가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해산물이 정말 신선하네라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였어요. 복순 씨가 다른 애들도 좀 먹어야지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숙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난 해산물을 집에서 잘 안 먹거든. 오늘만 특별히 먹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목까지 싹싹 긁어 먹더라고요.
결국 나머지 4명은 무와 콩나물, 두부만 먹는 신세가 됐어요. 복순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진짜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야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젊을 때는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참고 조절했는데 나이 들면서 그런 억제 장치마저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간단해요. 어릴 때 결핍을 경험했거나 형제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빨리 먹지 않으면 남이 다 가져간다는 강박이 무의식 속에 각인된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평생에 걸쳐 이기적 사고방식이 몸에 밴 거거든요.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 남의 기분이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복순 씨는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들이 속삭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애 원래 저랬나? 너무 심하지 않아? 다음에는 같이 못 먹겠다는 말들이었죠. 모두 기분이 상했지만 오랜 친구 사이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복순 씨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김숙자가 어릴 때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도 도시락 반찬을 가져와서는 다른 아이들 반찬까지 빼앗아 먹곤 했다더군요. 옛 어른들이 밥상머리에서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배려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디서든 탐욕스럽거든요. 복순 씨는 그 사건 이후로 김숙자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어요.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친구들까지 기분 나빠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다음 모임부터는 김숙자만 빼고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김숙자는 자연스럽게 소외됐다고 해요. 본인은 왜 연락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정작 자신의 행동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75세 윤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만난 사람이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혼자 다 구워서 먹더래요. 내가 구워줄게라고 하면서도 정작 구운 고기는 다 자기가 먹고 다른 사람들은 야채만 먹게 만들더라고요. 젊을 때는 저 사람 적극적인 애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욕심쟁이였던 거예요 라고 영희 씨가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황 파악을 정말 잘해요. 누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게 비싼 건지 금방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런 걸 먼저 차지하려고 해요. 또 다른 특징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이런 거 못 먹어서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등등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나눠 먹는 음식에서 혼자만 배불리 먹으려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혼자만 잘 살려고 해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4번째,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결국 나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74세 윤성호 씨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부터 중소기업 사장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거래하고 식사하며 지냈어요. 그 중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 사장과의 첫 만남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상대방은 60대 중반에 정말 점잖아 보이는 신사였어요. 양복도 고급스럽게 차려입었고 차림새도 단정했습니다. 말씨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편이었죠. 악수할 때도 정중했고 인사성도 발랐어요. 성호 씨도 이분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 보인 그 사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웨이터가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그 사장이 둘이야. 창가 자리로 안내해라며 반말로 대답하더라고요. 성호 씨는 그 순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조금 늦는다 싶더니 그 사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뭐야?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라며 웨이터를 불러서 반말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웨이터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주방이 조금 바빠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사과했는데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 사장 불러. 라며 계속 화를 냈어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죠. 성호 씨는 정말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해요.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렸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더 가관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음식이 나와서 맛을 보더니 이게 음식이야? 짜기만 하고 맛도 없어. 새로 해와라며 접시를 거칠게 밀어내더라고요. 젊은 서빙 직원이 당황해하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라고 했더니 아이고 말도 못 알아듣네. 여기 사장이 누구야? 이런 음식 내놓고 돈 받을 생각이야? 라며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성호 씨는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자기에게는 그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힘없는 종업원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였으니까요. 마치 두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장이 자기에게는 여전히 웃으며 음식이 별로네요. 다른 걸로 시킬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갑질의 심리는 이런 거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합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하면 굽신거리며 아부하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깊이 뿌리박힌 성격적 특성이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또 다른 특징은 권력 지향적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관계를 위아래로만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하 관계에서만 편안함을 느끼고 평등한 관계는 오히려 불편해하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굽니다. 성호 씨가 더 놀란 건 그 사장의 말투와 표정 변화였어요. 종업원을 대할 때는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면서 마치 물건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반면 성호 씨에게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해요. 예로부터 진짜 인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했어요.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뜻이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지킬 수 있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호 씨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사업 관계든 개인적 관계든 절대 맺을 수 없다고 말이죠. 아무리 사업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거절하기로 했어요.
사람 됨됨이가 이런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저한테도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실제로 나중에 알아보니 그 사장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어요. 이직률이 업계에서 가장 높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더군요. 회사 분위기도 최악이고 직원들이 눈치 보며 일한다고 했어요. 결국 몇 년 후에 그 회사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호 씨가 존경하는 또 다른 사업가가 있어요. 그분은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항상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음식이 맛없어도 오늘은 제 입맛에 안 맞네요. 괜찮습니다라고 부드럽게 표현하시고 서비스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라며 너그럽게 넘어가시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이 종업원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였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라며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식당 전체 분위기를 밝게 만들더라고요. 그분 회사는 어떨까요? 직원들이 정말 오래 다니고 회사 분위기도 화목하다고 해요. 이직률이 거의 없고 모든 직원들이 회사를 자랑스러워 한다더군요. 사업도 번창해서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업 성공의 밑바탕이 된 거죠.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진심이고 약자에게 가혹한 사람은 강한 사람 앞에서만 굽신거린다고요. 성호 씨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반드시 식당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 사람이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첫 만남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나중에 더 심해져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라고 단언하더군요. 5번째, 밥상에서 투덜거리는 사람. 인생 전체가 불평입니다. 69세 박미경 씨가 겪은 정말 씁쓸한 경험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이 씨와 함께 동네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한정식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보인 행동에 정말 당황했거든요. 사실 이 씨는 평소에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말투도 고상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식당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 씨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메뉴판을 보더니 어머, 가격이 많이 올랐네. 요즘 물가가 어떻게 이래? 라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는 그래도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봐라고 했는데 이 씨는 계속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첫마디가 어머, 이게 뭐야? 색깔이 이상하네. 김치가 너무 허옇고 나물도 별로 신선해 보이지 않아였어요. 아직 젓가락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표정을 찌푸리더라고요. 미경 씨는 일단 먹어보고 판단해봐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어휴 짜네. 요즘 요리사들이 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짜면 혈압 환자는 어떻게 먹어? 라며 불평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가 맛집이라고?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돈만 비싸고 맛은 별로네. 우리 동네 백반집이 훨씬 나으라며 계속 투덜거렸죠. 박미경 씨는 점점 식욕이 떨어졌다고 해요. 맛있게 먹으려고 기대하며 나온 자리인데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으니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설령 음식이 완벽하지 않다 해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더 문제는 이 씨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 테이블 사람들도 다 들을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이런 음식 내놓고 장사한다고 하네라며 식당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했어요. 미경 씨가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했더니
나는 원래 솔직한 성격이야.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야지. 뭘 그렇게 눈치 봐? 라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식사 내내 이 씨의 불평은 계속됐어요. 반찬 가짓수도 적고 밥도 차갑고 국도 싱겁고 정말 하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런 데서 돈 내고 먹느니 차라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나으라는 말까지 했죠. 결국 미경 씨는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나왔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항상 불만을 표출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먼저 눈이 가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죠. 둘째,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조그만 흠집도 용납하지 못해요. 셋째,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취향은 인정하지 않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성향이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전반에서 불평불만이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박미경 씨가 그 이후로 이 씨와 몇 번 더 만났는데 정말 그런 거였어요. 날씨에 대해서도 항상 불만이었어요.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지구온난화 때문인가? 비는 왜 이렇게 자주 와? 빨래도 못 말려. 바람이 너무 세네. 머리가 다 망가져라며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버스 기사가 운전을 어떻게 해? 너무 거칠어. 상점 직원들도 불친절하고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흠을 잡았어요. 심지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요즘 연예인들은 재미없어. 드라마도 뻔하고라며 비판만 했죠. 이런 부정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미경 씨가 직접 경험했어요. 이 씨와 시간을 보낸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부정적인 필터를 쓰고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해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통찰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자는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낸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불평하는 자는 고통을 얻는다고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거든요. 박미경 씨는 이 씨와의 모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다운되고 집에 돌아가서도 하루 종일 우울하더라고요. 만나기 전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친구는 어떨까요? 박미경 씨에게는 또 다른 친구 정 씨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대조적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것도 맛있네, 저것도 괜찮네 하며 좋은 면을 찾아내더라고요. 설령 음식이 정말 맛없어도 오늘은 우리 입맛에 안 맞나 보다. 그래도 분위기는 좋네라고 부드럽게 넘어가죠. 정 씨와 함께 있으면 어떤 식당에 가도 즐거워요. 분위기가 밝아지고 대화도 재미있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고 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정 씨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해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죠. 박미경 씨는 결국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이 씨와는 점점 거리를 두고 정 씨 같은 긍정적인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죠. 우리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 씨와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그래도 자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함께 있어서 기분 좋은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류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얻어먹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 함께 있을 때 불편함과 긴장감을 주는 사람, 나눠 먹는 음식에서 혼자만 배불리 먹으려는 탐욕스러운 사람,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며 약자에게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음식에 대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성격적 특징들이 밥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는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인연을 만날 때마다 밥 한 끼부터 함께 드셔보세요. 그 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앞으로 평생 보게 될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연기할 수 있는 건 처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이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하루하루를 낭비할 필요 없어요. 배려심 있고 감사할 줄 알고 함께 있어서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로운 영상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뵐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